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7시 7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쉬는 사이에 이슈가 꽤 많았어요. 막 매크로 이슈도 있고, 네. 막 엔비디아 막 급등했다가 이슈가 네. 되게 많았죠. 이슈 많았죠. 이슈 많았고 주가는 어제는 좀 올라가다가 오늘 또 3대 주식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이슈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좀 생각나는 거 좀 말씀드리면 네. 두서없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좀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글로벌 이슈 중에서는 중국이죠. 중국에서의 소위 인플레이션보다 뭐 5만 배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우려. 뭐 그런 것들이 한쪽에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제였나요? 어저께 갑자기 1년짜리 금리를 훅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미국 쪽으로 오면 일단 전체적인 이슈 보면 여전히 이제 금리가 언제 뭐 내리냐, 뭐 올리냐, 뭐 한 번 더 올리냐, 뭐 9월은 아닐 것 같고 11월이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하나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오늘 나왔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이런 거로 해서 또 해석에 대한 여지가 또 많이 다르고요.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소매 판매 업종 오늘 이제 홈디포가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 이슈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간 실적에 대한 관심 딱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나서 지금 목표 주가 뭐 계속 상향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왜 그런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테슬라죠. 네. 테슬라는 한편에서는 이제 이들이 싸우냐 안 싸우냐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어저께 자기네 이제 그 모델 3 Y 가격을 좀 인하한 게 있었고요. 오늘은 또 미국에서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모델 3, 모델 Y보다는 비싼 거가 모델 S랑 모델 X잖아요. 그에 대해서 약간 뭐 저렴이 모델로 저는 뭐 해석했지만 실제 뭐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10,000 정도짜리 아래 것들 출발 가격이요. 그런 걸 좀 발표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 정도가 아마 시장에서의 그 어제랑 오늘의 이슈로 같이 좀 설명드린 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저런 거겠죠. 그 미국에서 14 그 13F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 14 그 1억 달러 이상의 기간 투자가들은 3월, 6월, 9월에 갖고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에 자기의 모든 매매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뭐 뉴스거리 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마이크 베리가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이슈가 있다면 그 정도 안에 다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양한 이슈를 쭉 한 번에 서머리해 주셨는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기업 이슈 중에서 테슬라의 가격이나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네, 테슬라는 이제 중국 내 모델 3랑 모델 Y 판매가를 인하했어요. 평균 모델 3는 굳이 달러로 계산하면 $1,100 수준 네. 평균이 나오겠고요. 모델 Y는 평균 $2,000 정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 이번 인하 시작한 데 벌써 5번째, 6번째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약간 불편해하신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식의 자본주의에서 마케팅에서는요 철저히 가격을 조정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테슬라의 행복이죠. 다른 회사는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테슬라의 뭐 악재 호재를 떠나서 테슬라의 자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요거 이제 이건 어저께 상황이었고 이거는 오늘 시장에 반영된 건 이거죠. 모델 S랑 모델 X요. 그런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제목도 이거 가격 인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워낙 모델 S, 모델 X 워낙 비싸잖아요. 저는 이제 꿈이 이제 모델 X를 저희 지인이 이거 사겠다는 거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안 나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산다 그러면 겁나죠. 이거 뭐 1억 2, 3천만 할 겁니다. 막 옵션 넣고 그러면요. 근데 이게 각각 $10,000 저렴하게 출발하는 건데요. 이거 뭐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반영은 재미없죠. 최근에. 최근에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 갖고 계시면 유의하고 있는 거고 이게 보시면 34.77입니다. 이건.
RSI가. 네. 그 RSI가 30과 70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삼습니다. 교과서 쪽에서 보면 그만큼 시장은 조금만 뭐 그러면 이거는 뭐 또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저는 이거 자체의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포드나 이런 쪽에 보면 전기차 중심에서 난데없이 지금 포드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전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요즘 보면 하이브리드는 예전에 이제 도요타부터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탓이 아니에요. 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예. 너무 좋아합니다. 좀 뭔가 하이브리드보다는 EV 자동 순수 EV가 뭔가 좀 하나 앞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쵸.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포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 보면 지금 테슬라의 압도적인 지위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판단은 제 의견은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얼마만큼 좋아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른 변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시장에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뭐 중국 내에서 네네. 테슬라의 뭐 점유율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 네. 가격 인하 정책 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시장을 또 환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지표가 보통 뭐 분기마다 발표가 되나요? 판매 대수 뭐 얘기하고 이런. 판매 대수 같은 건 여러 군데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보험의 계약, 신규 계약으로도 체크할 수도 있고 역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열흘 단위 정도로 많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걸 역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겠는데요. 또 보시면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 국가별로 재고 사항이 거의 100% 노출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그 효과를 정확히 질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테슬라 뭐 그 인벤토리 인 차이나 이렇게 영어로 치시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 테슬라의 중국 내 지금 재고가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재고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그런 효과를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죠. 아마 일정은 떨어질 것 같고요. 어저께 중국 내 뉴스로 제가 우연히 좀 사진 같은 거 몇 개만 받고 내용을 안 봤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그 주문하고 뭐 체크해 보려고요. 네. 그 자기네들 계산해 보려고 그래서 많이 갔다니까 일정 수준 효과가 있다 없다는 금방 발표될 겁니다. 예.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도 소폭이지만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7% 이상 진짜 많이 7.1%인가 급등했었고 오늘도 뭐 1, 2% 정도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0.43% 올라갔네요, 정확히요. 이거 한 두세 군데 정확히 보면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쉴 때요 7% 올라간 건 모건 스탠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셔야 근데 그 되겠거든요. 전에 떨어진 것도 모건 스탠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이 $500 제시한 건 지금이 아니라 6월 말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했고 AI에 대한 확고한 AI랑 칩 반도체 주식에서 최고의 주식이다. 탑픽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컨센서스 매출과 컨센서스 이익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한 거가 모건 스탠리였고요. 오늘도 또 UBS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이들은 목표 주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570 정도까지 올려놨고 지금보다 20% 위에 갈 거다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일라일리 실적 발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도 제가 일라일리 하면서도 엔비디아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공통의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주시장의 이슈에서는 공급망 이슈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공급망 이슈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일라릴리죠. 일라릴리가 지금 마운자로 생산을 못 해갖고 다 못 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쵸. 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 엔비디아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슈퍼 마이크로컴퓨터인가 거기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지금 물건이 없다. 지금 못 만든다 얘기했고 그 얘기를 그런 비슷한 얘기를 UBS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 물건을 뭐 어디로 하든지 물건을 확보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중동에서도 웃돈 주고 사고 있고 사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절대 딴 사람을 엄청 칭찬한 자 거의 없는 사람인데 젠순왕을 엄청 칭찬하면서 지난번에 그 어닝콜 할 때 그 어닝콜 직전에 한 인터뷰나 이런 영상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젠순왕 진짜 엔비디아 최고의 회사다. 자기네가 칩을 다 사고 싶다. 트럭째 다 사고 싶은데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자기네가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좀 서플라이 체인에 이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죠.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어떻게 더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최고 회사, UBS는 그런 공급망 이슈를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금 다음 주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가이던스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UBS가 오늘 올린 가격은 475에서 540 올렸네요. 570이 아니라 제가 베어드를 헷갈렸어요. 베어드도 오늘 나왔거든요. 베어드가 475에서 570. 웰스파고는 450에서 500. 네. 이거 실적 발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투자 의견 바꾸기나 목표 주고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잘못하면 완전히 매롱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자신감 있게 올린 것은 그만큼 좀 자신감 있게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8월 23일 날 장 마감 후 목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는데 주당 이익은 $2 초반. 이 지금 컨센서스고요. 컨센서스 매출은 110억이고 회사에서 제시했던 것은 107에서 112억을 제시했고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110억 달러. 다만 이 가격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와 상당 기관의 증권사들이 보다 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깜짝 가이던스를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3배, 4배 막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도 아니겠지만 이 정도 이번에도 상당 부분 가이던스 올리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표적 올리고 있고 야,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사람들은 야, 이거 $400 한번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갖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상당히 오버베팅 돼 있기 때문에 쫄리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저께 제가 또 그 지난번에 저희 15,000명 카페 해갖고 제가 네. 장호석 부장장도 하고 저도 했는데 2달이 됐기 때문에 약속할 때 제가 바로 공개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올렸어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그 6월 중순인가 했던 거죠. 한 2달 된 거를 영상을 그 올렸어요. 네. 그 앞에 써놨죠. 이거 이번이 녹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5개를 제가 좋아하는 거 탑픽을 해놨거든요. 네. 또 어떤 댓글 쓰신 분이 이런 말 쓰셨어요. 아, 맨날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엔비디아를 그 탑픽 5에 안 넣냐는 것인데요. 엔비디아 다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여기 탑 엔비디아를 넣어놨으면 댓글의 반응은 똑같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이거 미쳤냐 이런 걸 하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사기에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5개를 해놨다라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벌써 회원수가 거의 18,000명 육박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뭐 시각도 시장에 전달돼서 테슬라를 흔들게 했지만 엔비디아를 좀 흔들리게 했지만 다시금 네. 요거 다른 애널리스트인 건지 그게 다 같은 팀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게 지난 5월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한 차례 끝난 다음에도 한 차례 그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도 7월 이후에도 다 아직 목표주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지금 월가의 의견이 그나마 제일 집중돼서 잘 그 인정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엔비디아는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틀림없다고 해서 이게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오버베팅 해갖고 나는 3배 5배 뭐 이거랑은 전혀 다른 스토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UBS가 일라일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일라일릴리는 어제도 네. 정말 진한 초록불을 켜더라고요. 일라일릴리는 지금 4일째인가요? 오늘도 사상제 효과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일릴리가 그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 뭐로 일라일릴리 주주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주주 아닌 이는 저의 이제 소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제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일라일릴리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죠. 사실 마운자로란 그 제품명도 네. 정확히 외우기 시작한 게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마운자로. 그렇지만 제가 부사장이나 얘기했지만 제가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 이름을. 예. 근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마운자로 일반적으로 동네 뭐 예를 들어 철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3프로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입에 딱딱 붙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알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UBS에서 일라일리는 대형준의 최고의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베스트 스토리. 스토리란 건 뭐겠어요? 스토리란 거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기 편하게 해준 스토리잖아요. 이들도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 성능이나 부작용 이런 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란 말을 쓰는 거 썼다라고 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어봤더니.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많은 사람은 얘기하는 소위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위 몇 3대 질병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비만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 그리고 인도 이런 쪽이 엄청나게 심하고 중남미 쪽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인종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소위 당뇨병의 어떤 그 안에서 바로 이 어떤 체지방 감소라든가 이런 게 났고 체지방 감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근력 손실이 최소화되고 또 여기에 보면 각종 부작용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리고 보면 심장병을 유발시키고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부작용을 적게 했다고 해서 마운자로나 노보노보디스크의 어떤 약 제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거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이제 진짜 극복할 수 있다 그 과체중이 그러면서 그에 관련해서 이제 먹는 것도 하고 운동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부 이제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음식료 업계가 크게 변할 거고 레스토랑 업계도 크게 변할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가장 맛있고 그런 거 약간 쪼쪼름하고 튀긴 거잖아요. 짭조름하고 튀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 세계 사용이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종 치킨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어렵고 이래서 반대로 좀 올게닉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갖고 또 일부에서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또 거기다가 치폴레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겠고 운동이나 관련된 비즈니스가 좋아질 거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좀 관심 있으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인더스트리라든가요. 네. 이런 이런 체중 있잖아요. 오베시티라고 그러나 이 과체중 그런 관련된 그런 질병과 관련 인더스트리 검색하면 요즘 미국의 아이비들이 엄청나게 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부 뉴욕 타임즈에서도 얼마 전에 특집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라일리는 거고 오늘 4일이 아니라 6일째네요. 사상치약 오늘도 1.6%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현실적인 게 있고 여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IHE라는 ETF가 있어요. IHE. 이요. ABCD E 할 때 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제약주 인더스트리입니다. 제약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월요일날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일라일리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조에티스 등에서 미국의 수많은 제약주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니 합리적이보다는 이해가 좀 된다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제약 하나하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용도가 아니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IH의 그 탑 10 홀딩 종목들을 보니까 네. 와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는 ETF는 또 처음 보네요. 그건 왜냐하면 20%, IH 자체가 20%. 미국의 제약주로 돼 있고 네네. 일정 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리밸런스를 하면서 네. 주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또 줄고 내리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라일리까지 들어봤는데 몇 가지 이제 지표 발표된 것만 체크를 좀 한번 네, 해볼까요? 소매 판매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전망치 0.4였거든요. 0.4% 증가를 봤는데 0.7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오늘 큰 영향을 미친 거가 은행 업종이잖아요. 그냥 피치에서 지금 지난번에 JP 모건이 제이미 모건 회장이 피치에서 미국 신용 등급 내린 건 상당히 비판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너 포함해서 큰일 날 수 너도 있어라고 위험해. 경고를 한 이런 거예요 거죠. 지금. 너도 그러다 보니 위험하다. JP 모건이 한 2~3% 떨어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은행업체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이좋게 지내야 할 텐데요. 사이좋게 보내는 건 좋지만 신용등급 회사는 팩트를 자기네들이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누굴 그렇지만 기사거리는 재밌게 쓴 거죠. 왜 JP모건을 썼겠습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주식시장에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잠재적인 큰 악재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사이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은 1% 넘는 하락을 했고요. 또 개별 기업단을 보면은 또 흥미롭게 또 기대할 만한 이야기들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모두 뭐 매크로도 그렇고 기업단의 이슈도 다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1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저는 내일은 쉬지 않고요.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